신우의 성격이 엄청 세요. 그냥 으아 이러면서 센 게 아니라 평소에는 털털하고 잘 맞춰주는 성격인데 눈 돌아가면 아무도 못 이겨요. 속도 위반으로 급하게 상견례 잡고 신우를 처음 만났어요. 160 후반의 키에 배 나온 남편과 다르게 헬스, 수영, 필라테스를 어렸을 때부터 해서 몸매도 너무 예쁘고 피부도 좋고 얼굴도 이목구비 뚜렷해서 너무 이뻐서 놀랬거든요. 남편은 키도 작고 왜소한 편이라 신우 보고 정말 놀랬었어요. 처음엔 신우 성격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싫고 좋음이 확실하고 할 말은 너무 확실하게 하는 센 성격에 저랑 맞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도 신우 기세 보인다고 짠하다 했었고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철없는 남편의 행동을 다 막아줘요. 상견례 때 뚱한 표정으로 있길래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왜 저렇게 이쁜 언니가 자기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는지 속상해서 그랬대요. 속도 위반은 여자가 굽히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 같은 거라 정말 속상했어요. 술이 왼수죠. 철없는 남편은 제 배는 불러가는데 점점 저한테 함부로 하고 전 애기 생각해서 꾹 참고 있다더니 더더욱 저한테 막말하더라고요. 연애 때는 몰랐는데 자기 사람이라 생각해서인지 본 모습 보여주는데 사실 너무 실망이라 혼자 애 키울까? 미혼모가 나을까? 이혼녀가 나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다 튼살 크림 준다고 처음 집에 놀러온 신우한테 저녁 먹고 가랬어요. 마지못해 뚱한이 안길래 괜히 그랬나 싶어 눈치 보고 있었거든요. 평소처럼 남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물 가져와. TV 리모컨 가져와. 라고 할 때 신우 눈썹이 꿈틀거리는 걸 봤어요. 다 먹고 신우랑 치울 때 당연스럽게 소파에 앉아서 사과. 이 한마디 하는 남편한테 신우가 조용하게 오빠가 깎아먹어. 하는 거예요. 그때 남편 특유의 자존심 부리는 투정 부리길래 아 또 짜증내겠구나 했는데 아 됐어. 안 먹어. 하는 거예요. 이때 1차로 놀랬어요. 괜히 뻘쭘한지 신우 화장실 갔을 때 제 옆에 와서 툭툭 건드리길래 배도 땡기고 좀 짜증나서 저리 가라고 짜증냈거든요. 그랬더니 평소처럼 저한테 짜증내면서 막말하길래 또 시작이다 이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거든요. 신우 존재도 잊었는지 아까 자존심 상했었는지 평소보다 저한테 더 심하게 말하는 거예요. 방순이 오니까 좋아? 편해? 너 아까 나보고 쪼갰지? 이런 개소리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는 와중 뒤에서 사자우같이 큰 소리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신우가 신랑 어깨를 잡아 저한테서 뜯어내고 화내는데 신랑은 어? 거리고 신우는 바로 시아버님께 전화해서 신랑 당황해서 전화 뺐고 신우는 또 벼락처럼 화내고 저한테 방 안에 들어가 있으세요. 웃으면서 안방으로 안내해주고 시아버님 오시는 동안 둘이 대판 싸우는데 정말 무섭게 싸우더라고요. 남편도 만만치 않은 성격인데 신우는 그냥 앞뒤가 없는 것 같아요. 신랑이 소리 빽 지르면서 화내는데 지지 않아요. 말리려고 문 열고 나가니까 남편이 소리 지르니까 신우가 소파 쿠션을 얼굴에 집어 던지더라고요. 남편이 그에 화나서 더 소리 지르니 신우가 더 화내고 어떻게 임신한 새언니한테 그따위로 하냐? 너 평소에도 이따위로 행동하냐? 라고 제 편 들어주는데 괜히 감정이입돼서 전 눈물 줄줄 흘리고 나중에 시아버님 오실 때까지 한참을 둘이 싸웠어요. 시아버님 오시니 남편 바로 깨갱. 그대로 일러바치는 신우 말에 시아버님이 바로 남편 뺨을. 다시 안방으로 쫓겨났지만 소리가 이따위로 살 거면 직원 끊어버린다. 라는 시아버님. 남편은 아버지 회사 다녀요. 너한테 내가 미안하다.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다. 라고 사과해주시고 신우는 저희 집 가요. 라면서 손이 끌어주고 갑작스럽지만 적진에서 제 편이 있다는 생각에 계속 눈물만 죽죽 흐르고 저한테 왕처럼 군림했던 신랑은 구석지에서 고개 숙이고 있고 남편을 쓰레기 마냥 혼내는 신우와 시아버님. 며느리 입에서 네 개차반적인 행동 한마디라도 뱉어지는 날엔 내 얼굴 볼 생각 마라. 조강지처 무시하는 자식은 필요 없다. 라고 해주시고 신우는 제 손 잡아주면서 새언니 힘들면 말해요. 그 다음부터 신랑은 저한테 막말 폭은 거의 없어요. 집안일이야 원래 기대도 안 했고 신우가 주3에 집에 눌러 앉아 있어요. 시아버님은 따로 카드 쥐어주시면서 못난 자식 때문에 미안하다. 편하게 써라. 라고 해주시고 신우는 그냥 완벽한 제 편이에요. 보아하니 학력까지 완벽한 신우한테
자격지심 느끼는 신랑은 신우와 언제나 부딪혔고 똑똑한 신우는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주변 모든 걸 자기 편으로 만들고 강한 성격으로 신랑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이겼고 신랑은 신우를 이기지 못하고 그 못된 심보를 저한테 풀다 시아버님과 신우한테 눈치에 마지못해 사랑굿이라며 살고 있어요. 어차피 사랑이란 마음도 저 임신후 막말과 행동에 사라졌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온 삶이 풍족해지고 시아버님과 신우 사랑으로도 전 현재 삶에 만족합니다. 강한 성격의 불도저 같은 신우 성격이 처음엔 싫었지만 지금은 너무 좋아요. 점심 먹고 놀러 온다는 신우 연락에 기분 좋아 글 적어요. 불도저 신우 최고예요. 댓글입니다. 언제까지 신우가 옆에 있어줄까요? 쓰니도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데뷔하고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하세요. 난 네가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죽을 때까지 신우 바짓가랑이만 붙잡고 늘어질 겁니까? 근데 쓰니랑 매일 보며 평생 살 사람은 남편인데 저런 놈이랑 어찌 사냐? 난 못 살 듯. 신우 시댁만 잘 만났네. 신우도 결혼하고 애 낳으면 저렇게 방어 못 해줄 시기가 있을 텐데. 쓰니 힘내시고 지금부터라도 본인을 소중하게 여기게 준비 좀 해두세요. 글을 읽는데 좋아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쓰니가 같이 평생을 살 사람은 남편이지 시댁 식구들이 아니잖아요. 대책을 찾으셔야 될 듯요. 신우 시부 잘 만난 건 다행인데 제일 중요한 남편이 저래서 어째요? 아무리 시댁이 좋아도 같이 사는 건 남편인데 집안일 어차피 안 한다고 그냥 안 하게 두는 것도 이해 안 되고 애초에 막말을 왜 그냥 듣고 있는 건지 님 팔자 님이 꼬는 거니 어쩔 수 없지만 좋은 시댁 두어서 다행이지만 나이 더 먹어서 시아버지 회사 퇴임하고 기력 떨어지고 신우이도 결혼하고 가까이 없으면 다시 본성 나올 것 같아요. 직장도 다니고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애 낳지도 않은 임신한 와이프 이따위로 대하는데 애 낳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차라리 시부모님이랑 연합을 하세요. 님이 혼자 친정에서 애 키우고 절대 안 보여줄 거고 시부모는 손주 데려오지 못하면 지원 끊겠다고 하던지 왜 쩔쩔매면서 종로를 타는지 모르겠네요. 님이 강해지지 않으면 어차피 못 살아요. 다음 사연입니다. 남편이 친구처럼 지내자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도라이 정신병구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지금. 일단 저희는 애는 7살짜리 남자애 하나고 결혼 9년 차예요. 남편이 어젯밤에 한잔하자더니 족발에 소주 마시다 말고 갑자기 우리 그냥 친구처럼 지낼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그냥 솔직히 언제까지 막 죽고 못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없잖아. 다 정으로 살고 애 보고 살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린 그냥 그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말고 친구처럼 지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다 뜨겁게 그렇게 연애할 때처럼 사는 사람 없는 건 맞는데 그럼 애가 아니고 정이 아니면 남이라는 소리랑 뭐가 달라? 지금 이혼하자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야? 아니면 바람이라도 났냐? 무슨 의도로 대체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하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혹시나 애 크고 그랬을 때 서로 자유로워지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해해주는 게 어떻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아무리 봐도 나중에 바람필 곳을 만들어 놓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나는 친구랑 살 부대끼면서 살 생각도 없고 애 키울 생각도 없으니 자유로워지고 싶으면 도장 찍고 나서 자유로워져라. 그때는 네 맘대로 한강물에서 목욕을 하던 강남에서 스트립쇼를 하던 상관 안 할 테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빡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 서로 더 힘들다. 한번 생각이나 해봐. 요즘 누가 그렇게 백년해로 하고 사냐? 랍니다. 진짜 소주병으로 조동아리를 후려쳤어야 하는 건데 그냥 이혼이 답일까요? 아무리 곱씹어봐도 미친 것 같아요. 댓글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이미죠. 연애도 하고 살고 싶은가 봐요. 근데 남자들 착각하는 게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으면 여자가 훨씬 재밌게 살 수 있다는 걸 왜 모르지?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바람은 내일이라도 당장 남자 만나 피울 수 있는데 남자들이야 돈 쓰고 시간 써서 겨우 하겠지만 연애 중이네. 블랙박스나 핸드폰 잘 찾아봐요. 피는 중이거나 필 예정이거나 누가 마음에 들어왔거나 셋 중 하나지 뭘. 바람 겁나 피는 아빠가 맨날 했던 소리네요. 우리한테도 처음에 들키고 울면서 너희 엄마랑 친구처럼 등산 다니며 살고 싶다는 둥
밑밥 엄청 깔았어요. 그 뒤론 더 적반하장이고 듣기만 해도 역겹네 진짜. 바람은 피고 싶은데 이미 피고 있을 수도, 맘에 드는 여자 있는 걸 수도. 그 여자랑 결혼하긴 어렵고 연애만 하고 싶은 스타일이고 또 나중에 헤어질 수도 있으니 노년에는 밥 해주고 집안일 해줄 그 쓰니가 필요해서 이혼은 싫은 거죠.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남편이 친구처럼 지내자고 했었던 글을 올렸던 사람인데요. 일단은 그날은 진짜 당황스럽기도 하고 진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넘어갔는데 글 쓰고 여러분들의 조언을 보고 나서 차분하게 다시 대화해봤어요. 일단 본인 말로는 여자가 생긴 건 아니래요. 근데 차라리 여자가 생긴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게 이렇게까지 비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남편이 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정말 좋은 와이프고 애엄마고 좋은 친구인데 여자로는 안 보여. 그냥 이제는 가족 같다는 느낌만 있지 여자로서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나도 고민 많이 했다. 들으면서 진짜 누가 뒤통수를 망치로 내려친 것 같았어요. 친구처럼 지내자는 말에도 눈물이 안 났는데 여자가 생겼다고 바람피는 중이라고 해도 어떻게든 다 받아내고 이혼하겠다는 자신감이 들었었는데 나한테 아무 감정이 없다는 말은 가슴을 후벼 파는 것처럼 고통스럽네요. 정이 떨어져서 이혼하고 싶다고 한다면 해줄 수도 있지만 자기도 더 노력은 해보겠다고 말하는데 입을 갈기갈기 찢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 부모 하나가 죽고 하나가 감옥 가면 혼자 남을 애 생각이 문득 들어서 참았어요. 이틀 정도 차분히 앉아서 생각하는데 내 10년은 뭐였을까? 난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까? 난 저런 인간을 왜 사랑했을까? 왜 결혼했을까?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이혼 절차를 밟으려고 해요. 복직이나 집 문제, 양육권 문제도 있고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차라리 마음이 편한 것도 어느 정도 있네요. 저걸 숨기고 앞으로 쭉 살았다면 전 저 사람한테 끝까지 기만당하면서 혼자 사랑하고 살았겠죠. 드라마 같은 사랑은 정말 드라마 속에만 있었나 봐요. 내 현실은 비참하고 잔인하고 고통받는 사랑이었네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사이다 같은 후기가 아니라서 죄송해요. 그래도 응원해주시고 같이 환해주신 모든 분들은 저보다 나은 행복한 꽃길만 걸으실 거라고 믿어요. 댓글입니다. 글만 봐도 쓰니는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네요. 아마도 쓰니는 그동안 가득히 집안을 채우는 공기와 같았나 봐요. 가정을 부족함 없이 평화롭게 지켜내는 그 가정의 전부였나 봐요.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느껴져서 쓰니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남편은 잠시 잊은 것 같아요. 이뤄야만 그 사람이, 그 시간이,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될 바보인가 봐요. 아픈 시간이겠지만 잘 이겨내시면 좋겠어요.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쓰니를 응원할게요. 100% 있어요. 그냥 여자로 안 보인다고 그런 말을 왜 하는지. 여자로 보이는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지. 밑밥도 정도껏 깔아야지. 없다고 어디서 구라를. 아내는 좋아서 같이 사는 줄 아나 봐. 10년, 20년 산 부부가 서로 이성으로 얼마나 끌릴까요?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근데 저렇게 입 밖에 꺼내지 않아요. 그건 예의 문제죠. 저도 남편이 남자로 안 보인 지 오래됐어요. 바람 같은 거 당연히 아니고 남자로 보이는 비교 대상도 없어요. 그냥 오래된 부부면 의뢰 다들 그러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근데 대놓고 이제 남자로 안 보인다, 사랑하지 않는다, 노력해보는데 안 된다, 이딴 소리는 헤어질 마음이 없다면 절대 안 하죠. 남자분은 헤어지고 싶거나 아내분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인가 봐요. 진짜 이기적이고 나쁜 놈이네요. 저는 남자지만 같은 이유로 이혼했습니다. 아이는 없지만 와이프는 제가 가족 같고 편하지만 관계도 꺼려질 만큼 절 이성적으로 안 보더군요. 심지어 손잡는 것조차 불편해하게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차라리 바람을 피웠다면 더 낫겠다는 기분 전 이해해요. 저는 이조차도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와이프는 제게 그 어떤 감정조차 남아있질 않더군요. 바람핀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 정도까지 빌면 나도 마음 약해져서 받아줬을지도 모르겠다 할 만큼 전 그 정도로 붙잡고 노력해보자고 했지만 혼자만의 노력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개선의 여지를 좀 더 보거나 다른 시도나 노력을 해보길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혼했지만 이혼해도 힘든 건 마찬가지더군요. 가정이 주는 안정감이 박탈되니 공허함이 어떤 걸로도 메워지지가 않아요. 그저 권태기라고 생각하고 상대의 철없는 부족한 저런 생각을 나라도 표현해주자 1년 2년이 지나면 또다시 바뀔 수도 있겠지 하며 그냥 좀 더 버틸 거리란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쓴이가 이혼해도 정말 아무렇지 않을 것 같다란 확신이 들 때 그때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음 사연입니다. 연애 1년, 결혼 4년 차입니다. 애기 하나 있어요. 연애할 때부터 남편은 곤충 키우는 걸 좋아했어요. 사슴벌레 이런 거 외국에서 밀수입해서 키우기도 하고 이전엔 거미나 전갈, 파충류도 많이 키웠다고 하고요. 저는 결혼 전부터 키우던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3개월 된 길냥이였고 제가 입양해서 지금은 8살이네요 벌써. 결혼 전에 약속한 게 있어요. 파충류나 벌레 같은 거 나는 싫으니까 키우지 말아달라 했고 남편은 네가 싫으면 안 키울게. 라면서 약속했죠. 근데 결혼하고 3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한 마리 두 마리 벌레들을 데려오더니 아예 방 하나를 벌레방으로 만들었어요. 방 안에 와인셀러를 들여와서 그걸 개조해서 그 안에서 벌레를 키우기도 하고요. 그 사슴벌레들이 톱밥 같은 걸 먹는데 거기서 날파리들 엄청 생기고 버섯 포자 먹는 애들도 있어서 하얀 버섯 곰팡이 통에서도 냄새가 나요. 애기 생기기 전까지는 저도 포기하다시피 손을 놨고 아예 그 방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제대로 관리도 안 해서 날파리 죽은 거며 그 쾌쾌한 냄새. 그러다 1년 만에 아이가 생겼고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곤충들을 다 치우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 21개월 차인데 며칠 전에 제가 한번 뭐라 해서 그 방은 얼추 치웠네요. 아이 낳고 클 때까지 그 방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더니 이젠 물고기에 빠져서 어항을 막 사대더니 어항이 5개까지 늘어났고 지금은 도마뱀 3마리에 거미까지. 진짜 거실에 나가면 숨이 막혀요. 방에다 두지 말랬더니 거실을 다 차지했어요. 여기가 너 혼자 사는 집이냐? 내 배려도 좀 해달라 했더니 적반하장이네요. 그래, 너 말대로 너 혼자 사는 집 아니니까 내가 하는 거 냅둬라. 라더니 이제 암컷 도마뱀 데려와서 알까지 번식시키겠대요. 제가 너무 열받아서 이렇게 할 거면 결혼 전에 약속한 것처럼 파충류 다 치워라 했더니 화를 내면서 왜 너는 네 기분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냐? 그럼 네 고양이도 치워라. 랍니다. 저 너무 지쳐요 진짜. 참고로 저 임신했을 땐 피규어에 빠져서 거실 한 켠엔 5단 수납장에 피규어가 가득이에요. 이런 걸로 이혼한다면 너무 사소한 걸까요? 추가 글입니다. 자고 일어나니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글에 다 담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추가할게요. 일단 저는 전업주부 아니고 맞벌이입니다. 남편도 공무원, 저도 공무원이고 제가 직급이 더 높아서 월에 100만원 정도 기본급 차이가 나요. 세전. 남편이 무슨 돈으로 취미생활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돈 관리는 제가 하고요. 아이 낳기 전엔 용돈 월에 20 줬고 아이 생기고 나서는 월에 10으로 줄였습니다. 저도 똑같이 씹습니다. 왜 여기에 꽂혀서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오로지 취미생활 하라고 준 돈이고 이외에 나머지는 다 친구 만나서 밥 사주는 돈, 직장에서 사주는 돈, 죄다 신용카드에서 써요. 남편 신용카드 월 150은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 생일 때 남편은 선물로 현금을 요구해서 30에서 50씩 그렇게 주고 있고요. 남편 쓰라고 신용카드를 줬는데 생필품 사거나 차 기름값, 직장에서 밥 먹으라고 준 카드. 그 카드에서도 맨날 수족관 가서 5만원에서 8만원씩 긁기도 해요. 저는 카드 내역을 볼 수 있으니 알 수 있지만 남편 스트레스 받을까봐 어쩌다 주의 주면서 얘기하는데 그래도 안 쓴다 하고 그때뿐이더라고요. 남편이 술 담배를 안 해서 오로지 그 돈을 다 모아서 취미생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양이 키우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고양이는 결혼 전부터 합의하에 키우기로 한 거고요. 남편이 고양이도 좋아해서 신혼 초에는 벵갈 고양이가 이쁘다며 서울에서 직접 분양받아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녀석은 안 좋은 일을 당해 3년 정도 살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항은 그냥 작은 어항이 아니라 탱크 어항 같은 거라서 진짜 엄청 큽니다. 그게 거실에 5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숨 막히고 물 비린내도 장난 아닙니다. 거기다가 청소도 제때 안 해서
분홍색 곰팡이가 어항 벽에 뒤덮이면 제가 청소 좀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청소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에 얘기해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이미 진작에 얘기했고 곤충방도 직접 보시고 어머님이 한 소리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뿐이고 제가 싫다고 하는 거미 파충류들을 예전에 사서 시댁집에 가서 키우고 있더라고요. 현재 상황은 그게 저희 집까지 늘어난 거고요. 예전에 정갈도 몰래 집에서 키우다가 걸린 적도 있고 먹이로 주는 귀뚜라미들이 통이 제대로 안 닫혀 있어서 거실이고 방이고 다 튀어나와서 진짜 소름 끼쳤어요. 저는 아예 손도 못 대고 남편이 잡는다고 잡았지만 숨어있던 귀뚜라미들이 새벽에 울어대거나 화장실 갈 때 튀어나오거나 진짜 악몽이었어요. 어제의 상황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결혼생활 4년 동안 참아준 것만으로도 배려 많이 해줬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저것들 정리 안 하면 내가 나가는 게 맞다. 여기서 더 이상 당신 취미생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다고 얘기했고 당장 내일부터 월세든 고시원이든 방 알아볼 테니 그렇게 알라고 하고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따라 들어와서 처음엔 개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요즘 내가 분위기 잡으려고 하면 싫어하는 게 눈에 보이고 내가 안방에 들어가면 너는 거실로 나가고 고양이만 안고 있잖아. 고양이한테 질투난다. 너가 방 얻어서 나간다는데 애초에 너가 나가고 싶어서 변명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개소리를 하네요. 다시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내가 나가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 당연히 나도 말과 행동이 좋게 나갈 리 없어 라고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 본인이 정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카페, 밴드 이런 거에 글 올려서 어제 어항 3개 팔고 하나 정리하고 거미랑 도마뱀 1마리는 시댁에 가져다 놨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 집엔 도마뱀 2마리, 어항 하나가 있는 상태이고 조만간 정리하겠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저도 느낀 점은 남편이 동물을 키울 때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데리고 있다가 질리면 팔고 또 다른 개체로 데려오고 그러거든요. 새 도마뱀 이전엔 다른 개코 도마뱀 있었고 이 거미 이전엔 타란툴라도 키웠었어요. 수지병은 맞는 것 같아요. 비싼 시계나 향수 같은 거 사놓고 진열장에 모셔놨나요? 신혼여행 때 산 비싼 시계 차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어차피 쓰려고 산 거 쓰자주의거든요. 저 임신했을 땐 남편이 한참 피규어에 빠져 있었는데 제가 만삭일 때 근교 공원으로 놀러 왔었어요. 근데 차 안에 택배가 있길래 봤더니 웬 여자 캐릭터가 야리꾸리하게 부각시킨 피규어 있잖아요.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나중에 애기 태어나면 교육에도 안 좋고 이런 피규어는 안 모았으면 좋겠다 얘기했더니 그냥 만화 캐릭터인데 그게 뭐 어떠냐? 라면서 삐져서 집에 갈 때까지 거의 1시간을 말도 안 하고 왔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삐져서 혼자 거실에서 라면 끓여서 먹고 누워서 TV 보고요. 저한텐 저녁 뭐 먹을 거냐 물어보지도 않고. 저 그때 만삭이어서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일 땐데요. 제가 맨날 남편한테 하는 말이 아끼다 똥된다인데 아예 안 통하네요. 시계들과 향수는 저 진열장에서 영영 못 나올 듯요. 어쨌든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제 속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지만 남편 앞으로 하는 거 보고 결정하려고요. 댓글입니다. 아니 내가 뭘 본 거야? 다 치울 때까지 애랑 친정가 있으시거나 방을 하나 얻어서 나가시던가 남편을 내보내세요. 글만 읽어도 소름 돋는데요. 취미가 맞으면 좋겠지만 저렇게 일방적으로 그러는 건 잘못이라 생각해요. 저도 도마뱀 귀엽지만 남편이 싫어해서 카페에서 구경만 하고 있거든요. 결혼 전에 약속한 게 있어요. 파충류나 벌레 같은 거 나는 싫으니까 키우지 말아달라 했고 남편은 네가 싫으면 안 키우겠다며 약속했죠. 근데 여기서부터 게임 오버 아닌가? 결혼 전에 했던 약속 하나도 못 지키는 남자랑 왜 섣불리 결혼을 하지? 뭔가를 수집하지 않으면 병이 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자제하며 살까요? 지금 잠깐 자제하는 것 같지만 다시 또 뭔가에 꽂혀서 시작할 것 같아요. 님 남편은 안 바뀔 듯 싶네요. 남편분 정도면 호도예요.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 몇 분 봤는데 그분들은 애지중지 키우셨었어요. 개체수 늘리는 데 집중하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잘 관리했어요. 남편분이 앞으로는
절대 생명을 안 키웠으면 좋겠네요. 취미생활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본인이 사놓고도 뒷감당을 못하는 거잖아요. 벌레 생기고 키키한 냄새나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수집벽이 있더라도 관리를 잘하면 같이 사는 사람이 안 힘들어요. 저희 신랑도 건담 매니아예요. 레고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는 같이 사서 신랑이 만들고 같이 수납장이나 먼지털이 등등 하는 걸 보여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러다 먼지 생기거나 작은 액세서리 잃어버리고 징징하거나 레고 박스 쌓아두고 안 버려서 짐짝 만들어 놓으면 3번 경고 후 가차없이 버렸어요. 몰래 안 버려요. 대놓고 싹 정리합니다. 그걸 10번 넘게 경험 후 화내고 포기하고 화내고 포기하고 반복하더니 10개 살 거를 아주 심사숙고 후에 3개 정도 삽니다. 관리를 못하고 수집병만 있는 건 옳지 않아요. 지금은 아이랑 레고 사서 잘 보관하고 놀아요. 그리고 이젠 보드게임을 그렇게 사는데 이것도 아이랑 남편에게 똑같이 적용시키니까 아이도 곧잘 정리합니다. 취미도 적당히 해야지 저건 꾸준히 하나만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가 꽂히면 수시로 갈아치우는 거잖아. 피규어만 모은다거나 사슴벌레만 조금씩 키우면서 관리 잘한다 하면 말도 안 함. 와이프는 그냥 고양이 한 마리 계속 키우는 것뿐인데 저렇게 정신병구처럼 난장판에 뻑하면 갈아치우는 게 취미의 취향 존중이라 할 수 있나? 쉽게 질리는 주제에 겁나 자기중심적인 거지. 남하고 같이 살면 안 되는 타입임. 썰닭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쌀쌀하기도 하고 오락가락하네요. 오락실도 아니고. 내일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니 건강에 유의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세먼지에 삼겹살이 좋다고 하던데 진짜인가? 몰라. 먹고 싶어서 뻥치는 거 아니야?